등기부등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국세청과 경찰이 찾으려고만 한다면. 옳은 소리하는 김성애입니다. 내곡동 문제 기자들의 접근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의 접근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오세훈이 처가를 보상하게 해줬느냐가 아닙니다. 이미 그 선은 지나갔습니다. 처가가 보상받은 것은 다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럼 우린 지금 무엇을 보아야 되느냐?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썸네일에서 사용한 사진입니다. 내곡동 트라이앵글. 오세훈 씨의 처가 소유했던 땅은 보금자리 아파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씨가 하려고 했던 사저의 위치는 이렇게 또 한편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득 씨가 소유했던 내곡동 임야는 이쪽 지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곡동 트라이앵글입니다. 내곡동 트라이앵글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 언론과 민주당의 질문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오세훈이 얼마를 받으려고, 오세훈이 내곡동을 보금자리로 지정해서 돈을 벌려고 한 것 아니냐라고 시작하고 질문을 하고 파 들어가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플랜의 그랜드 마스터는 바로 이명박이었습니다. 이 그림은 이명박을 중심으로 놓고 보아야지만 보이는 그림입니다. 이명박이 여기에 등장하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명박 씨가 시장을 하던 시절에 내곡동에 왜 임대주택을 만들려고 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보상받을 수 있었던 지역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 이 지역, 이렇게가 지금 보상받을 수 있는 지역인데 거기에 살짝 벗어나 있는 이상득 씨의 내곡동 임야, LH 투기에서 보실 수 있듯이 이런 투기를 하는 자들의 공통점은 뭐라고 했죠? 본인이 보상받는 지역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경계선 바깥에 놓여지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럼 왜 임대주택이고 왜 보금자리냐?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여기는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인데 왜 임대주택이고 보금자리냐? 국민의 여론이 그린벨트를 허물어서 서초동 자이를 짓겠다고 하면, 내곡동 레미안을 짓겠다고 하면 그걸 국민들이 받아들여 줄까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 대한 투자라는 것은 먼 미래를 보고 하는 일입니다. 당장 내일 수익을 실현할 계획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의 지탄을 덜 받을 보금자리나 아니면 임대주택처럼 국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린벨트를 푸는 척 해야 그 옆에 있는 이상득의 내곡동 임야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그린벨트가 한번 풀리면 지금이야 이상득의 그린벨트를 못 풀겠지만 이것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생각이 옅어지고 주변 개발의 호재로 작동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명박도 이 지역에 사저를 배치하고 이 중간에 있는 수많은 땅들 중에 어떤 땅들은 어떻게, 누가, 왜 갖고 있었을까를 물어보아야 하는 겁니다. 즉 이번 사건을 오세훈을 중심에 놓고 바라보면 사건의 일부밖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세훈 입장에서는 이명박 시장의 지시, 그렇게 하다가 노무현 정부의 국토해양부의 반대로 실패했던 사업을 본인이 대통령으로 가면서 오세훈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여기 그린벨트 묶여있는 거 이거 그때는 임대주택으로 했다 안 됐지만 이번에 보금자리가 또 생겼는데 보금자리 같은 경우는 사전 영향성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자유로우니까 보금자리로 바꿔서 한번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그림들을 그렸을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이 중간에 이 수많은 하얀 동그라미, 저는 알 수 없고 저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방법이 없지만 이 땅들 중에는 이상득, 이명박 등 이와 관련된 자들의 땅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1년에 수익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2030년, 2040년, 심지어 2080년 이상득 씨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이상득 씨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마스터 플랜 하에서 진행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서울에 남아있는 강남의 유일한 그린벨트이자 개발 호재가 작동할 수 있는 세곡동, 내곡동 땅이라는 것, 이 땅을 노리고 있었다는 것, 논현동에 사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곡동으로 이명박이 옮기려고 했던 것, 경호처의 돈으로 땅을 사고 명의는 아들 명의로 슬쩍 얹어서 진행하려고 했던 것,
이명박은 본인은 경호처가 그렇게 하는지 몰랐다라고 했던 진술을 하는 것. 지금 오세훈 씨의 사건과 너무나도 닮아 있는 것입니다. 오세훈 셀프 특혜 의혹, 친환경 주거단지 언급으로 내곡동 개발 방향이 바뀌었다. 이런 경향신문의 단독 보도가 있었습니다. 당시 주택국장이 시의회에서 언급했다는 것이죠. 서울시장 때 셀프 특혜가 의혹이 있는데 오세훈 시장은 지구 지정 이후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보금자리 주택 지정 공표 전 성냥갑 같은 아파트를 배제하고 테라스 등 친환경 주거단지를 만들자라는 이야기를 오세훈 시장이 재임 시정 했다는 것이죠. 경향신문이 2009년 10월 16일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록에 담겨있던 보금자리 주택지구 사업과 관련돼서 현안질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주택국장이 서울시장에 대한 오후에 발언을 언급을 했습니다. 대부분 그린펠트가 풀린 데 산자락이다. 거기에 성냥갑 같은 아파트들이 쭉 들어서는 문제가 있고 이는 전문가들도 지적했던 것이다. 그러나 지난 정권 국민 임대주택 공급 계획 때문에 가급적 많이 하려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다. 그랬더니 이제 국장 얘기입니다. 오세훈 시장께서 이것은 안 맞지 않느냐. 산자락에 어떻게 성냥갑 같은 아파트를만 계속 지을 수 있느냐. 우리 시는 앞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가는 구릉지 같은 데는 성냥갑 같은 아파트를 배제해야겠다. 가급적이면 테라스나 중정형 같은 친환경적 주거단지로 만들자라고 해서 일부 가구 수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를 국장이 했다는 것이죠. 자, 다시 보시죠. 그래서 내곡동 트라이앵글이 그렇게 개발되고 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 혜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국민 임대주택이 들어가면 임대주택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국민들의 반대 정서, 이것을 보금자리로 바꿔 놓으면서 사전 영향성 평가를 상당 부분 지워버리면서 임대주택에서 보금자리로 옮기는 꼼꼼함이 눈에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질문은 이명박의 그랜드 플랜에서 오세훈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보아야 하는 것이지, 오세훈이 처가에 돈을 벌어주려고 했다라고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36억 5천만 중에서 부인 소유의 땅은 8분의 1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돈을 벌자고 오세훈이 이 사업을 시작했을 리 없죠. 더 큰 무엇? 이 내곡동 트라이앵글에 숨어있는 이명박과 이상득과 오세훈의 다른 뜻에 대해서 찾아봐야 합니다. 저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 확인을 할 수는 없는 상태인 것이고요. 그리고 김영배 의원이 또 관련돼서 자료를 찾아냈습니다.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 의원이 2007년도 오세훈이 내곡지구를 시찰했었다라는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오세훈 2007년 2월 12일 서초구청 초도 순시 방문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서초구청을 방문한 뒤에 내곡지구를 시찰했다는 것입니다. 구의회 운영회 회의록을 찾아보니 내용이 나오는데 구의 심사보고서 4페이지에 질문에 최근 오세훈 시장이 서초구청을 방문했을 때 내곡지구 현장 시찰이 있었는데 임대주택과 관련해서 서초구와 서울시의 입장이 조율된 부분이 있는지, 답변에 내곡지구 시찰은 했지만 조율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음이라고 돌아왔습니다. 2007년 3월 6일 서초구의 운영회 회의록에도 보면 장경주 의원이 얘기합니다. 먼저 오세훈 시장이 방문했을 때 그 시찰을 했지만 조율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람은 무엇이죠? 서초구청의 바람은 임대주택을 짓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즉 이명박이 내곡동 트라이앵글을 구상하면서 그린벨트를 푸는 어떤 방법으로 국민 임대주택이라는 공공성을 이야기했을 때 이것이 잘 먹히지 않고 노무현 정부에서 거절당하고 본인이 대통령 돼서 넘어가고 오세훈에게는 다른 얘기를 한 거죠. 임대주택으로 하지 말고 보금자리로 가자. 보금자리는 그래도 임대주택에 비하면 반대가 좀 덜할 것이다. 라는 대화가 오고 가지 않았을까. 어디까지나 저의 상상력을 통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오세훈의 땅과 이명박의 사저와 이상득의 내곡동 임야가 있는 이 사이에 이 내곡동 트라이앵글에서 벌어진 이 일, 서초구가 이 지역에
임대주택은 임대아파트는 싫다고 하니 보금자리 주택으로 바꿔서 지정하게 된 이런 과정들, 이런 과정을 함께 보아야 하는 것이죠. 게다가 진성준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개별 공시지가는 1990년 23만 1,000원에서 2010년 20년 만에 이 김모 본부장은 오세훈 전 시장이 취임한 다음엔 2007년 3급으로 승진을 했는데요. 주택국장으로 됐고 2010년 8월에는 2급, 6개월 뒤인 2011년 1월에는 1급 본부장으로 초고속 승진을 했습니다. 공무원 세계를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2007년 3급을 했는데 2년 있다가 2급으로 올라가고 6개월 있다 1급으로 가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여기서 또 놀라운 것은 2급으로 진급한 것이 2010년 8월의 일인데 2010년 8월은 내곡동 지구의 보상 심의가 끝나서 보상이 집행되게 된 시기와 일치를 합니다. 주택극장으로서의 그의 능력과 오세훈의 마음을 알아보는 그의 자세를 칭찬해서 승진시켜준 것은 아닌지 알 수 없는 상태고요. 즉 김모 국장은 3급으로 발탁된 주택국장으로 발탁된 이래 3년 반 만에 1급으로까지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고 시립대 특임 교수를 거쳐서 건축 관련 기업의 임원과 사회이사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을 도와줬던 최대 핵심 인물이 오세훈 시장이었던 것입니다. 즉 자기의 고속 승진을 보상해줬던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으니 이것은 나의 전결이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가 이 트라이앵글과 어떤 관련이 있을지도 한번 짚어봐야 되는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명박 사저, 이상득 소유의 내곡동 임야, 오세훈의 땅 이렇게 세 개를 놓고 이 상황을 살펴보는 것이 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무엇보다도 핵심은 결국 오세훈이 처가를 어떻게 보생하게 했느냐 이렇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이명박이 무슨 생각으로 서울시장 시절에 내곡동의 그린벨트를 풀려고 했고 본인의 사저를 내곡동으로 가져가려고 했는지 그리고 서울시장을 하다가 실패했던 것을 본인이 대통령으로 가서 오세훈과 무슨 공모를 했는지 이 내곡동 트라이앵글에는 무엇이 숨어 있는지 내곡동 트라이앵글의 진실을 파헤치는 것 그것이 저는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세훈은 이 작전에서는 본인이 주인공이 아니라 장기의 말에 불과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큰 그림 아래서 무슨 일들이 벌어졌는지 등기부등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국세청과 경찰이 찾으려고만 한다면 전 이 진실 파헤쳐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3월 22일 준비한 아침부터 옳은소리 방송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